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데이 트레이딩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매매로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했고 매수를 했고 여기서 팔았는데, 일단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느냐, 일봉을 보시면 전날에 상한가가 들어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날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날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초가 있죠. 이 시초가를 1분 봉상 시초가를 깨지 않고 이 첫 캔들의 고가를 뚫어주면 해당 종목은 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여기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 종목은 안 보는 거예요. 시초가로 회복하기 전까지. 근데 이 시초가를 지켜준 이후에 첫 캔들의 고가를 돌파해준다. 그러면 그 종목은 확실하게 관심 종목으로 두고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전날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은, 그러니까 당일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모아두시고, 다음날 힘이 들어온다, 거래량이 들어온다, 지속적으로 돈이 온다 싶으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일봉을 보면 이 종목이 여기에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죠. 단번에 한 7, 80% 되는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조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두 달 가까이나 되는 조정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냥 이런 상승 이후에 하루 이틀 조정 나가고 이렇게 올라 버려요. 이렇게 또 상한가에 들어가요. 그럼 저는 다음날 안 잡아요. 정말 강한 종목은 잡겠지만 저는 웬만하면서는 바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안 잡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종목에 너무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움직임이 거칠어. 그래서 뭐 시초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흔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흔들고. 워낙 사람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라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는 순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이 가까이 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데에서 그냥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털리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때 상승할 때 가벼워지기도 했고 많은 관심 속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날 관심이 새롭게 쏠릴 수도 있어요. 쏠릴 수도 있는데, 이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빠르게 나올 때보다는 관심이 덜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르니까. 보세요.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이러면 개인들이 못 따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면 그 개인들이 따라 붙을 텐데, 조정 이후에, 이렇게 기나긴 조정 이후에 단번에 올렸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한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못 따라왔고 시초가를 지켜주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종목을 느낀 거죠. 강하다고 판단돼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매수를 한 거고, 왜 매도는 여기서 했느냐, 사실 딱 매수를 하고 나서 이 밑골이 보이죠? 12,600원,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하려고 했어요. 매수를 하고 살짝 반등한 이후에 밀리길래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나왔어요. 롱바디 양봉이.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홀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팁이에요. 이 주황색 선 있죠? 이건 VI 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요. 매매를 하고 가지고 있는데 상승 중에 있어요. 그런데 VI 선에 가까워진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1차 매도를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VI선에 다가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1차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체결량이 너무 강하길래 일단 VI까지 기다려봤고 VI 들어갔었는데 VI가 풀리자마자 빠르게 상승해주지 못하는 그림 때문에 1차 매도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VI 들어가기 전 이 거래량 있죠. 분당 거래량. 이 거래량이 이 정도의 거래량 터졌는데 VI쯤에서, 근데 VI 이후에 이것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러면 저는 매도를 합니다. 빠르게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면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매매를 하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줄어들어요. 다시. 거래량이 터졌다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매도 라인이에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은 우리가 납득이 가능한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터져진 거니까. 근데 이 거래량과 동시에 캔들을 봐야 돼요.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도치 형태의, 완전한 도치는 아니지만 이런 캔들이 나와요. 십자가 캔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아직 방향 결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전량 매도하는 거고,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면 상방으로 가는 거잖아, 상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요 라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홀딩을 하는 거죠. 여기를 깨면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제가 팔고 나서 눌렸어요. 사실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꽤 커요. 3%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도 데이 트레이딩이면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개념은 일봉상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 사람들을 나가게 한 이후에 빠르게 급등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못 붙도록 급등이 나왔는데 장 초반에 시가를 지켜주고 1분 봉상의 첫 캔들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잡은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을 보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충 뭐 이런 데서 잡으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거예요. 뭐 세부적인 타점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잡은 종목, 오늘 두 종목 매매했는데 두 번째로 잡은 종목이 나인테크예요. 나인테크. 이 종목은 왜 잡았냐? 저는 보통 눌림에서 잡습니다. 눌림에서. 첫 번째,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더 솟구쳤고, 근데 여러분 그 종목이 파동하는 데 있어서 1파에 끝날지언정 2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1파가 나온 이후에 2파가 나와요. 2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개 3파동까지 가요. 3파동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2파가 나오고 나서 눌릴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들 때, 비록 이런 휩손은 있었지만, 어떤 눌림은 있었지만 눌릴 때 매수를 한 거예요. 왜냐? 이런 경우에 3파동이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수하자마자 한 1% 정도 눌렸네? 그럼 잘못된 매수 타점이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2파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 충분한 거래량이 나왔을 경우, 만약에 거래량이 1파보다, 그러니까 이게 1파예요. 1파에 대한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2파의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다면 매매를 안 해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1파의 거래량보다 2파 때의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럼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힘이 더 강해졌으니까. 힘이 더 강해졌으니까 추후에 동등한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 팔아버리면 되겠다 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일봉상 보면요, 일봉상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돌파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터치한 그림이 있죠.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 고가까지는 가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실 때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주식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구간도 있고 일정 구간을 돌파하면 높은 가능성으로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확률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급등했죠. 상한가 근처까지 왔죠. 이 고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를 닿은 다음에 급등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은 만나야 될 구간, 이렇게 정석적으로 만나야 될 구간에 딱 만나게 되면 크게 급등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 그동안 뚫지 못했던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다음 고점까지 가야 되는 어떤 확률적인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분봉상 보면 제가 여길 돌파한 걸 받고, 돌파한 걸 받고 여기까지 쳐주길래, 이렇게 싼 거잖아요, 그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개념인데, 이렇게 쌍봉을 치면 이거 자체가 세력들의 의도예요. 내가 여기다 돈을 두 번 썼으니까 여기는 가벼워진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가벼워지니까 우리가 적정한 타점을, 가벼워지니까 우리가 적정한 타점을 잡았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만들고 누른 이후에 상승, 3파동이 나오는 거죠. 3파동. 그래서 제가 이쯤 언저리에서 타점을 잡고, 타점을 잡고 밀렸다 올라오길래 밀린 걸 인정하고, 밀린 걸 인정하고 요 전고점 부근에서 한 10% 정도 팔고 계속해서 홀딩에 나간 거죠. 요 전고점에서 또 팔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고점에서는 또 물량을 줄여야 되는 라인이에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매물이 출회되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올 때, 이와 비슷한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때 전량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데이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스캘핑을 할 때 1, 2% 이렇게 수익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들은 데이트레이딩을 하면 내가 1%에서 무조건 팔겠다, 2%에서 무조건 팔겠다,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절할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손절할 때 진짜 자신이 마이너스 1%에서 자를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일반 그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항상 손절이 2%가 넘어가고 크면 3%, 4%, 5%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이걸 홀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홀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필요하냐? 기준점이에요. 수익 매매도 마찬가지고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고 기준점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잡았어요. 최초의 목표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변곡점. 근데
밀렸잖아요. 그쵸? 밀렸으면 목표 구간을 약간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팔면 일부 수익 실현 해놓으면 내가 먹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목표가를 재설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왔네. 힘이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꼬리 구간들 여기까지 기다려보자.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를 돌파해요. 그럼 다시 여기를 지지라인 삼고 홀딩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기준가를 세워가면서 홀딩을 하는 거예요. 일정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해놓고 돈을 챙겨놓고 그래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 돌파하면 여기를 깨겠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 팔았지만 이런 식으로 홀딩 해가는 거죠. 나인테크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딜 돌파하면 일정 구간까지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까지 가주겠다 싶어서 매매한 거고 이것도 돌파하니까 근저까지 와주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차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까 그 인지 컨트롤 때도 말씀드렸던 개념을 한번 이 상한가 종목들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나인테크도 뭐 1파동만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2파동이 나온 이상 큰 확률로 거래량이 터졌다면 큰 확률로 3파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정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타점을 주다가 오랜만에 매매를 했더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재미도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매매할 때도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줄일까 생각 중이에요. 방송을 줄이고 차라리 제가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복귀 형식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일단은 방송은 일단 할 거고요. 월수금 중에서 3일 다 하던지 아니면 월수금 중에서 월수 아니면 수금 월금 이런 식으로 이틀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세요. 50명 웬만하면 수익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31승 4패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수익 봤었고 뭐 상승장 하락장 구분 없이 웬만하면 수익을 보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오셔서 종목 상담하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